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게 하자. 원장님, 이게 26개국이 그 나라 분포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면 어떤 분포였습니까? 뭐 골고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만 보면 현재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거랑 이 결과치랑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1차 결론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일단 뭐 대통령 현재 오늘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네요. 총장님, 우리나라 선거 원칙을 봤더니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이렇게 4가지 선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최근에 들어서 강조하면서 재외국민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분,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시는 분,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왕래해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 왜 이렇게 전국 규모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거소 투표가 안고 있는 네.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대리 투표라든가 허위 신고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정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일반 선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 대리 투표나 또 투표 결과에 대한 허위 신고 같은 것들이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편 투표는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외로 만약에 가게 되면 국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권력이 발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리 투표나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돼 갖고 진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단속이 되지가 않아서 그걸 하나 염려하시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주소 체계가 미비가 되어 있고 우편 제도가 우리처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배송이 사실 어려워서 그거 기반하에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편 시스템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 지연이나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요금을 봤더니 주제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기우편 요금이 7,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등기우편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민간 특송 요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38,600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봤을 때 이 재외동포 분들한테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가 가졌고요. 근데 바람직하게도 최근에 PPT 열어주시죠. 그 우려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태를 정말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월, 7월 3달 동안 28개국에 56명에게 지금 경로를 2가지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발송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가 투표를 하고 재외경고 공간에 도착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루트 하나랑 재외 공간부터 시작해서 중앙위원회로 돌아오는 2가지 루트를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래서 모의 선거 일정까지를 두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중앙위원회에서 28통을 발송하고 재외공간에서 28통을 발송했는데 미도착분이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 14통이 못 들어왔고요. 재외공간 같은 경우 10통이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 회송 전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짠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들어온 게 5통밖에 안 됐던 거고요. 국내 회송 후가 무슨 의미냐면 제외 공간에 도착까지는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 이거는 무효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8통을 발송하면 5통 정도가 중앙위원회 루트는 들어왔고 제외 공간으로는 28통을 보냈을 땐 12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도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결과를 끝내시고 어떤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편 투표를 재외선거에서 전면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국회 개정 의견 금년 4월 달에 낸 것은 제한적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책임이 아닌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게 하자.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의원님 근데 말씀하신 이게 대로 저기 총장님 이게 26개국이 그 나라 분포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면 어떤 분포였습니까? 뭐 골고루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그러면 뭐 이 이렇게 결과로만 보면 현재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의 시험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좀 더 아니 세밀하게. 그러면 내년에 네.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이 있는데 모의 테스트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앞에 쭉 나열한 네.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거랑 이 결과치랑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1차 결론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일단 대통령 현재 오늘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네요. 근데 논의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